창평동 저택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시작되었다. 강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의 등장으로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결혼 사진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황기찬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강재인은 은밀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거짓말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세리의 거짓말들로 가득했다. 예전에 받았던 결혼 사진, 그리고 어젯밤 나타난 전 남편까지. 8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여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회장님, 강세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들어오라고 해.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세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지성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을 알고 있었다. 여보. 강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황기찬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8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결혼 사진이 다 진짜라는 거잖아.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대체 뭐야?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거야? 강세리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강세리가 울부짖으며 황기찬의 바지를 붙잡았다.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요. 사랑? 황기찬이 비웃으며 강세리의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로 점칠된 당신이 무슨 사랑을 말해? 결혼 경력까지 숨기고 나를 바보로 만든 주제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세리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애원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황기찬이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강세리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사라져가고 있었다. 일어나. 꼴산 앞게.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강재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강세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강세리의 얼굴은 울음으로 망가져 있었다. 강재인.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이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 세리야. 얼굴이 왜 그래? 운 것 같은데? 지성준 부른 거 너지? 강세리가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 전 남편을 왜 집으로 불러들인 거야? 아, 그거? 강재인이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화 온 김에 초대한 거야. 내가 결혼했었다는 걸 몰랐거든. 그만 좀 해. 강세리가 소리쳤다. 다 알고 있으면서. 강재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겼어. 뭐? 강세리가 당황했다. 기억 상실 아니라는 거 다 까발릴 거라고 했잖아? 어서 해봐.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기억 상실 아니라는 거 다 까발릴 거야. 강세리가 화를 냈다. 이미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믿었어? 강재인이 차갑게 웃었다. 강세리가 할 말을 잃었다. 황기찬은 이미 강세리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 세리야, 게임 끝이야. 강재인이 속삭였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늦었어. 그날 오후 신문사 편집실에서는 특종 준비가 한창이었다. 편집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내일 조간 일면에 실을 대형 특종이다.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YL그룹 귀족 아파트 관련 폭로 기사야.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헤드라인은 이거다.
위화감 조성한 YL그룹 귀족 아파트의 실체. 명품 브랜드 협업 내세운 고급 주거단지. 알고 보니 껍데기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 정도 스캔들이면 YL그룹의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아주 믿을 만한 내부 제보자가 있다. 증거 자료도 완벽해. 편집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편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카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사가 나가면 황기찬 반응이 어떨까요? 김도윤이 물었다.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강세리를 더욱 의심하게 될 거고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DH홀딩스 사무실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호성과 김도윤이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기사 반응이 뜨거운 거 보면 YL그룹도 결단을 내리겠죠? 김도윤이 말했다.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기찬이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이번엔 힘들 것 같은데. 언론과 여론의 힘은 무섭거든. 투자자들이 벌써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요. 김도윤이 보고했다. 좋아. 이제 황기찬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차례가 왔어. 정호성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황기찬과 강재인, 강세리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노숙자가 TV를 보며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기찬은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확인하며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에 지쳐 있었다. 강세리는 더욱 불안한 표정이었고 강재인만이 평온해 보였다. 바로 그때 노숙자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노숙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황기만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서울대병원입니다. 노숙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황기찬과 강세리, 강재인도 모두 전화 소리에 주목했다. 네, 그런데 무슨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황기만 환자분이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노숙자의 놀란 목소리에 황기찬이 재빨리 다가갔다.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던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아직 말씀은 어려우시지만 의식은 분명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한이가. 노숙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황기찬이 전화를 받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의 동생 황기찬입니다. 형 상태가 어떤가요? 네, 다행히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고 의식도 또렷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황기만이 깨어나면 자신이 그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사실이 들통날 수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노숙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자. 황기찬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빨리 가시죠. 강재인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아주버님이 깨어나셨다니 어떠신지 봐야죠. 강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강재인이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같이 갈게.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 안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강세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황기만이 자신을 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시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강재인은 그런 강세리의 모습을 백미러로 관찰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가족들, 노숙자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황기찬은 형의 회복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안내했다. 환자분이 의식은 되찾으셨지만
아직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세요. 조용히 면회해 주시고 너무 자극을 주지 마세요.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씩 병실로 들어갔다. 황기만은 침대에 누워 눈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다. 형! 황기찬이 다가갔다. 황기만이 천천히 황기찬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기만아 엄마야. 정신 차렸구나. 황기만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강세리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변하며 몸을 미세하게 뒤로 움찔했다. 강세리는 그 반응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황기만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황기만이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강재인이 황기만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황기만이 강재인을 보자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다. 마치 경고하고 싶어 하는 듯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세리는 황기만의 시선이 자신과 강재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다.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밀어버린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강세리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엄습했다. 황기찬이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깨어났으니까 괜찮아.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돼. 아직은 말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황기만의 눈에는 여전히 절박함이 가득했다. 말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답답함에 눈물이 맺혔다. 강재인이 그런 황기만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주버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는군. 하지만 아직은 말을 못하시니까 시간이 좀 더 있겠네. 운명의 순간은 잠시 미뤄졌지만 황기만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강세리의 위기는 시작되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